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라북도는 문 대통령에게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등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서 64.84%라는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향후 문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 여부에 관한 전북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으며 인사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것을 챙기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에는 당연히 챙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만 다른 곳의 큰 사업들도 별도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약으로 해줬고 어떻게든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새만금은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분명히 강조를 했고 어설프게 조직 만들어 놓고 책임 다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총리실에 우리가 새만금 특별법 그렇게 애써서 만들었지만 지금 챙기지 않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다고 챙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전북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들의 전북 출신들이 실무적인 차원의 허리 부분에는 정말 없다며 어떻게든 찾아내서 한두 사람이라도 계속 올려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이 일을 위해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방문하고 장 차관을 만나 전북 공약에 대해 논리를 강하게 세워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사회적 경제와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올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사관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16일까지 사회적 경제 분야 관련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전북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10만 도농 복합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의 활력에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노폴푸드를 뛰어넘는 소상공인들과 협업을 통해서 공공경제 사업을 확장토록 해서 사회적 경제 1번지를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푸드 시스템 혁신과 과정, 사회적 경제 코디네이터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혁신가 과정, 지역사회 교육 혁신가 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완주군은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사회적경제 전문기관의 완주 유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전북 공약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호영, 최인정 도의원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도민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북도가 지역 발전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인정 도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항 항로 12m 준설, 새만금 신항 설계 변경 등의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에서 농생명 수도 등의 전라북도 공약을 발표하고 전북도에서 64.84%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된 바 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끌기 위한 생활권 계획을 선보입니다. 이번 생활권 계획은 2030 서울 플랜 후속 계획으로 소지역 단위의 생활 밀착형 계획까지 담아낸 정교한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53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지정을 통한 중심지책의 완성, 상업지역 확대로 지역 활성화, 생활권 계획 수립 등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전문가와 시민 공청회를 시작하고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광주광역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인데요. 첫 집단 발포 명령자 규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공수부대가 시민군을 진압한 날 새벽 전일 빌딩에 헬리콥터 사격이 가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때 시민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첫 집단 발포는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헬리콥터 사격은 명백하게 명령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육군본부가 고층 건물 등에서 사격이 있으면 헬리콥터 작전을 하라며 내린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실제 조종사와 발포 명령자 등은 베일에 가려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상수도 낙후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환경부는 올해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홍천과 횡성 등 총 2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의 정비가 완료될 경우 연간 절감될 수돗물은 2,500만 세제곱미터, 501억 원의 예산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공익사업 국민공모전을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호주와 미국 등 복권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권기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아이디어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